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박찬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원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직업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요리사로 전업을 한 그런 경우예요. 책을 10권 넘게 써냈는데요. 특별히 제가 책 쓰는 걸 좋아했다기보다 생존하기 위해서 책을 써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이면서 요리사인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특히 그 치치치에서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책을 제가 고르는, 특히 요리사가 되고 싶거나 또 요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해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기대해 보세요. 예, 이 책은 저의 이태리에서 요리했던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원래는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했었고요. 이게 책으로 묶여져 나온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태리의 요리사로 공부를 하러 가서 있었던 그 동네에 있었던 좌충우돌 일종의 생활기 같은 거예요. 요리하는 기술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방인의 눈으로 본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에피소드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제 관찰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관찰기가 뭐랄까요, 한국에는 사실 처음으로 소개되는 얘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태리에 요리 유학 가는 게 제가 첫 번째 세대거든요. 게다가 이태리 중에서도 시칠리라는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한반도로 치면 제주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 성격도 좀 특이하고 이태리 안에서도 좀 특별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의 음식도 좀 별나고요. 특히 이 섬의 역사도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들이 많습니다. 또 외침이 워낙 많았고, 사람들이 무뚝뚝하면서도 슬기롭고 흥미롭고 또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 게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가인데요, 후배입니다. 김중혁 군이 이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이 안에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에피소드마다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들, 제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직접 그려준 그림이에요. 이 표지에 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분이 이 책에 나오는 괴짜 주방장 빼빼 바로네, 주세페 바로네시예요. 부주방장 빼빼 구글리오타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지금도 놀랍게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연락을 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코로나가 아주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한국은 한국보다 훨씬 아주 코로나가 심하죠. 그래서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그 식당은 지금도 여전히 손님들 맞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주방장 빼빼는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린 아기가 하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쭉 훑어보니까 옛날 친구들이 다시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컥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리를 만들려면 주방에서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되죠. 그 수고하는 사람들의 속사정, 그 내밀한 이야기들이 유쾌한 필체로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다는 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요리사가 될지 아니면 그 요리를 사 먹는 일반 소비자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주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글로, 저의 생각으로,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글들을 이 안에 옮겨 놓았어요.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얘기해줄 즐거운 화제거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요리사들은 이렇대 저렇대, 특히 이태리에서는 스파게티를 이렇게 만든대, 이런 좀 웃긴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들의 삶의 지수 만렙 지수를 올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그 게임을 잘 몰라요. 예전엔 저도 PC 게임 같은 것도 오락실 게임 그런 거 되게 잘했던 제가 하던 시대의 게임들은 1942, 인베이더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요새 레트로 게임으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런 세대를 위한 기획된 책이에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이 책도 나온 지 벌써 5년 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친구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이 책은 뒷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보통 표 4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딱 보면 짠 요리 얌마 지금부터 형이 알려줄게. 제목도 소년이여 요리하라. 이 소년은 남자만 의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여자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지수 만렙을 위한 요리 생존 지침서. 그러니까 이 책은 요리사가 쓴 책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리고 흥미로운 삶을 사는 또 사료에서 분투하는, 투쟁하고 있는 그런 분들 저자를 11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약간 핀트가 특이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글투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요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는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 직접 요리를 자작하면서 김치볶음밥 이런 거 맛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쉽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탐구 그리고 유쾌한 반란, 뒤집기 이런 얘기들이 흥미롭게 담겨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직업도 되게 다채롭습니다. 이게 요리가 나의 삶을 한번 뒤집어 놓을 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죠? 예를 들면 집에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먹었던 음식 근데 엄마가 그때 다독여 줄 때 그 음식의 맛은 단순히 음식이 맛, 소금, 뭐 당분, 포만감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결정적인 계기에 음식이 항상 있거든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면 만드는 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 여기 등장한 사람이 요리사의 전데요. 제가 짧은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저는 전혀 칼질을 할 줄 몰랐던 소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리라는 건 소질이 원래 필요한 분이 잘 하긴 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요리를 즐겁게 먹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직접 요리를 할 때의 즐거움. 우리는 요리를 하루 3끼를 먹거든요. 그 요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극을 주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무게도 가벼워요. 여기 뒤에 보면 생존력 플러스 2, 뭐 자립력 있어. 여러분들 만렙 되는 그날까지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 라면이란 무엇인가. 심플한 제목인데요. 라면 하면 여러분도 무슨 생각하세요? 인스턴트 라면, 봉지 라면, 컵라면. 세계에서 그런 인스턴트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는 어디?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은 누구? 바로 여러분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라면을 많이 먹는 건 바쁘기 때문이죠. 공부에 치여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야식으로 먹느라고, 또 게임하면서 한 그릇 후루룩.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라면이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맛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라면이 없었으면 무엇을 먹었을까? 저희 세대 때 이미 나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라면이 그때는 좀 약간 귀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국수가 더 싼 음식이었어요. 라면이 점점 대중화되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맛도 다양해지고 그때는 매운 라면이 없었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지금 매운 라면 되게 많잖아요. 짜파게티류의 짜짜로니 짜파게티, 팔도 짜장 이런 짜장 인스턴트면도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라면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 나라. 세계에서 인스턴트면이 제일 다양한 나라.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들도 라면이 익숙할 텐데 그 라면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 일본의 라면 문화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럼 일본은 인스턴트 라면이 엄청 유명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일본은 인스턴트 라면이란 말은 뭐죠? 그냥 라면이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가게 가서 라면을 사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파는 데가 없어요. 그건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도 라면을 시키면 인스턴트 라면 끓여주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거죠. 근데 원래 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건 라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스턴트 라면을 포함한 모든 일본의 라면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라면은 한국 사람으로 대입을 하면 짜장면이나 우동 같은 거예요. 중국인의 기술로 일본에 전파가 되었던 거죠. 라면이 원래 중국 거였어. 맞습니다. 라면은 중국의 기름진 고기 국물로 말아낸 라면이 원래 라면이에요. 그게 일본에 와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일본에서 대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일본이란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좋아져요. 이걸 읽고 나면 일본이 그렇군. 일본은 우리와 나쁜 역사가 많이 있지만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일본에서 온 우리가 돈가스 같은 것도 많이 먹죠. 카레도 많이 먹죠. 나라와의 경쟁 관계나 나쁜 역사는 떠나서 또 음식에 있어서는 서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면 무엇인가를 보면 일본 라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까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런 거 골치 아프고 내가 뭐하러 봐. 하지만 여긴 짜잔,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잘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만화로 보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만화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빨리 거기에 흡수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3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에서 크게 흥행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라면이라고 하는 면류에 대해서 더 가깝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여러분 한 권 보시면 친구들 안 하면 라면, 니네 이 먹는 라면은 말이야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인스턴트로 만든 건데 말이야 일본 사람 식당에서 안 판대. 이런 거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폼을 잡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분이 이제 라면의 전문가, 다리는 이렇게 탐정의 모양으로 하고 나와요. 그런 것도 특이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으로 음식에 여러분 좋아하는 라면에 한 걸음 더, 게임할 때 먹는 라면, 학교 갔다 먹는 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할 수 있고 또 최초의 요리가 되게 라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책, 만화로 이루어진 책. 여러분 라면 드시고 파이팅! 자, 이번 책은 여러분 배달하는 치킨의 얘기예요. 치킨 정말 좋아하시죠? 아니, 다른 음식은 우리가 대부분 한글로 변환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치킨은 번역을 하면 어린 닭 이런 거죠. 근데 프라이드 치킨이 줄어서 치킨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많이 먹고 사랑하고, 이 산업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치킨 회사 성공하면 다 빌딩 올려요. 서울 강남에. 그 정도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이어서 수많은, 그러니까 불나방이란 말을 하죠. 불나방처럼, 불에 달려드는 나방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는 분도 있고 또 자영업으로 치킨을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치킨을 맛있게 먹는 법을 소개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치킨 광입니다. 치킨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가장 친근한 음식이 됐으며 우리 삶의 음식이 됐으며 우리의 일상의 음식이 됐는지 자세하게 연구해서 취재해서 쓴 책이에요. 치킨은 정말 맛있죠. 튀긴 것은 정말 맛있고 우리에게 즐거운 음식이고 행복한 추억을 가져다 주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의 이면에는 슬픔도 간직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들을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것까지 뭐하러 알아야 돼? 그건 뭐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겨 먹는 음식의 이면, 그 뒷 얘기들을 알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킨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행복할 수 있고 맛있으니까. 그러나 치킨을 둘러싼 슬픈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것. 치킨을 튀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치킨을 프랜차이즈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가, 또 그것이 산업으로서 큰 산업, 돈벌이의 산업으로서 치킨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치킨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프라이드? 양념?
또는 반반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간장 맛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물결 무늬 만드는 게 있고 또 옛날 치킨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치킨의 다양한 종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소개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냥 치킨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리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킨을 먹는 한국 사회의 2020년도, 2022년도 한국 사회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나라란 말이 모든 것을 파헤친 상태로 그 모습, 본래의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즐겁게도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나면 슬픈 눈물의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굉장히 인기 있고 스터디셀러로 거듭되어서 청소년들도 이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치킨 이제 시킬 때 인터넷을 통해 시키기도 하고 전화로 시키기도 하죠. 그때 부르릉 하고 달려오는 치킨 하나가 뜨겁게 여러분들 입에 들어갈 때 그 맛있는 치킨의 즐거움, 기름이 쫙 흐르면서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그 치킨 그 하나 이후의 얘기들, 그 이전의 얘기들을 이 책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무 많이 이렇게 옵션을 해서 많이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분이 쓴 얘기였어요. 기쁨 반, 분노 반, 땀 많이. 이 카피만으로 여러분들이 치킨의 산업이란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누군가는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라는 치킨의 뒤안길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지금 소개해 드릴 책은 사이언스 쿠킹이에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요리, 쿠킹은 요리죠. 요리는 과학이다. 그 뜻이에요. 이 책을 만약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요리는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100도에 끓죠. 기름은 언제 끓으면 튀길 수 있을까요? 기름은 왜 더 높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는지, 물은 왜 100도에서 끓는지, 이런 기본적인 과학에서 요리는 출발합니다. 계란은 몇 분을 삶으면 완숙란이 되고 몇 분을 삶으면 반숙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머니 불고기를 하죠. 그때 간장 양념에 얼마를 재워둬야 최적의 맛있는 시간이 될까요? 하룻밤? 이틀? 2시간? 4시간? 그렇죠. 양념에 따라 또 고기의 두께에 따라 다 원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리는 결국은 과학적인 것들의 산물이에요. 실제로 과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요리를 할 때 되게 편한데,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한 소끔 끓인다, 적당히 두들겨서 이렇게 말하지만 현대의 요리 기술은 점점점 발전하면서 그 요리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별로 효과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까지 과학의 눈으로 요리를 설명하는 치명적인 책. 이 책을 보는 건 일반인들도 물론 요리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좋지만 요리를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이거나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교과서도 이렇게 좋은 교과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던 것을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현역 요리사들도 이것을 보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러나 절대 어렵지는 않아요. 책의 내용을 보면 아주 시원시원한 도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진이 크게 배치되어 있고 글씨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요리의 상식들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김치를 할 때 소금을 얼마나 절여야 될지 고민하시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김치를 해올수록 그것이 눈대중, 손대중으로 알게 되는데, 요리는 가능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러나 배추를 얼마나 절여야 될지, 어떤 소금으로 절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것이 과학의 눈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현대 요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요리할 때 과학적인 방식으로 요리를 해석하는 것,
그리고 몰랐던 요리 상식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보시고 즐겁게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본 요리사 박찬일입니다. 어떠셨어요? 이 책들은 제가 엄선해서 고른 것이지만 요리에 관한 책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나온 책들 번역도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필자들에 의해서 책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리책은 읽을 거리로서도 재미있지만 또 화려한 그림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조리법이 자세히 나와서 그 책을 보고 요리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책들 중에서 왜 하필 이 5권일까? 제가 그냥 임의대로 고른 것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특히 읽었으면 좋은 그런 책들만을 골랐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도서관이나 또는 구매해서 서점에서 보시면서 박찬일 선배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을 골랐구나라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네요. 물론 이 책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멋진 요리책을 쓰세요. 요리책이 더 다채롭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더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활기차게 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갖길 바라고요. 또 요리사가 되려는 꿈 잊지 마세요.